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경 당시에 경군이 수원에 있는 성관위의 이 연수원이 같은 사건. 그때 이 중국의 간첩단 99명을 체포했다 하는 보도를 스카이데일리가 했는데, 그동안 이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놓고 진리가 사실이다 아니다. 또 이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해놓고 후속 보도가 없다. 많은 비판을 받아봤습니다.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그 시점에 이걸 공개를 하면 그게 비상계엄의 척제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자체가 대통령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인데 왜 보도를 하지 않고 왜 또 알려지지 않고 있나. 미국은 왜 발표를 하지 않나 하는 많은 비판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스카이데일리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간첩단 체포 사건과 관련해서 그걸 공개하면은 한중 간에 전쟁이 난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고 최측근의 발언을 인용해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수원 선거연구원의 연수원에 중국 그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건 관련해서는 중국과 전쟁을 우리나라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발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미국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 아래 쓰러진 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공 폐쇄기에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미국의 정보수장, 툴스 게버드 같은 국가정보원장도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것 등을 비교해 보면 서서히 이 내용들이 하나둘씩 부처화되고 있고 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몸을 던져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런데 이게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과 같은 상황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신이 내려질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통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말하지 못할 국가 비밀 같은 것이 있다. 이런 발언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스카이데일리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측근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의 이 사안은 구속 취소돼서 풀려 나온 윤석열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같은 답변을 전해들었다고. 그리고 결국 중국 간첩단 사건은 자기 입으로 말을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간첩단 사건은 이 측근이 자기 입으로 말을 못했다. 그러자 이 발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거쳐서 나왔다는 것을 그 감하게 시사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개업을 하면서 중요했던 정보를 중요한 때에 국민이 원하고 또 재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질문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는 내가 개업을 못했다. 그러면 바로 중국하고 정면 대립이 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도 하고 대통령이 구속됐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그걸 왜 공개를 하지 않나 하면, 그러면 우리가 중국인들을 바로 불법으로 체포하고 무력으로 체포하고 이러면 중국하고 직접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미국이 밝히면 되지 않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면 바로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시원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밝히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라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최측근은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 때 국가 원수로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외교 문제가 아니면 그럴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외교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사정을 이해했다고 스카이데일리에게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5일 한남동에서 좌우 간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건데, 그때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려고 체포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그래서 국민이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경호원을 뒤로 물리고, 공수처로 자진 출석했다. 그런 대통령의 성정, 그런 대통령의 이 인성, 이걸 본다면 간첩단 사건을 스스로 공표하지 않았을 것으로 스카이데일리가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풀려나고 자기가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걸 공개를 하면은 전쟁이 불해되고 국가 전체가 불행해지니까 그걸 감수했다. 이런 식으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 간첩단 검거 사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행정부 요직과 공화당의 중진급 이사들이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측들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체적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정작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파면까지 공식 확인에 나서지 않으면서 많은 한국 국민들을 시리에 빠지게 했다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결정타였고 보니까 성동결서 작전으로 국회 보냈던 사람은 280명이고 선관위 보냈던 사람은 300명인데 선관위 중에 대부분이 지금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 갔다면 이거야말로 그 작전에 경험벌이 투입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렇다면 왜 이거를 발표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 대통령이 발표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중국과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각오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발표를 하지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발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에 줄 수도 있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자, 여기에 국민들이 많은 시리에 빠졌다 하는 겁니다. 자, 중국 간첩단 사건에 관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그동안 구속, 탄핵 심판 등에서 굳게 입을 다문 배경을 엿보게 하는 정황이 서럽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정선거 규명과 전국 해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게 나중에 알려지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 결정적인 원인도 바로 이거였다. 이러면 지금 내란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을 할 이유도 없고 내란을 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내란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회 안에 15명의 병사만 건물 안으로 진입시켰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미국은 끝으로는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스카이데일리는 보도했습니다. 자, 대중 관세 전쟁 등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한국에서 체포부에 미국으로 악송된 중국 간첩단의 실체 인정에 어느 정도 거부감을 보이거나 그리고 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조율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하면은 한중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 중간첩단 확인 시사. 이게 오늘 나온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원 연수원 이 같은 상황은 지금 그 트럼프 요직의 이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선거개혁안과 입법과 고강도 수사 지시 등의 정책적 변화의 조짐을 보여서 궁극적으로 이게 실체 규명에 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자, 여기다가 지금 문제가 됐던 사람이 바로 안병희 캡틴 코리아. 그래서 이 안병희라는 사람은 자기가 스카이데일리가 제보를 했다. 그리고 그 제보 내용은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스카이데일리는 이 캡틴 코리아의 안병희 씨가 이 발언을 한 것도 이 사람이 지금 남대문 경찰서 기물파손으로 구속돼 있는데 구속되기 전에 스카이데일리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발표는 국제 정세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이다. 자, 그런데 이 안병희 씨는 지금 선거연수원 외국인 공동수소 가 잘 보이는 그 노무 박물관에서 방호원 복장으로 찍은 사진, 노무 박물관에 근무했던 위장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병희 씨가 이 건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정보를 빼내고 했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위장 취업을 했던 그 기구의 조직표까지 스카이데일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12.3% 이후에 지금 노무 박물관 부사장 폐설 회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안병희 씨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건은 국회와 중앙선관위보다 선거연수원에 가장 많은 권력을 투입했는데 자, 이
안 씨를 포함해서 안병희 씨를 포함해서 모두 취재원이 8명이었다고 합니다. 스카이데리가 지금 스카이데리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보도하는 내용이 가짜일 수가 없는 게 또 가짜 보도하면은 전부 다 지금 수사 악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거짓말 가짜 뉴스를 보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취재원 8명은 중국 간첩단 체포가 여전히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1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는데 2월 4일 날 그때 취재원이 8명이라고 밝혔고 신원은 철저하게 비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안병희 씨가 공중파 방송의 인터뷰를 자청해서 스스로 취재원이 1명이라고 밝히는데, 자, 이 안병희 씨가 밝혔던 게 바로 노박물관. 이게 이제 수원, 거기 연수원에, 거기가 지금 수원에 있는 그 선만위 연수원이 옛날에는, 거기 수원의 농진청이었습니다. 그 옆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그 박물관에 여기 보면은 조직표가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안병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병희. 자, 여기 다른 사람 이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 안병희 씨가 있었다. 안병희. 이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직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병희 씨가 여기에 위장 취업해가지고 공작 작업에 관여를 했다. 스카이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전해졌다고 스카이데리가 보도를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처음으로 나온, 자, 윤 대통령이 알고 있었지만 그걸 공개하면은 한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벌어진다. 자,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이게 서서히 미국에서 간첩 관련해서, 자,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내용들을 하나둘씩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규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툴리스 게버드라고 하는 미국의 정보원 국장도, 미 정보원 국장도 부정선거 관련해서 단서를 포착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곧 뭔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자, 이 아주 압박을 세게 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안에서도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협상 카드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런 게 다 공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보다 더 자유롭고 그리고 확실한 입장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를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